춘천 마임축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올해 축제는 아직 개막 전이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춘천 마임축제의 생생한 모습 함께 보시면서 설명 좀 나눠보죠. 마임축제의 예전 공연 모습일 것 같네요.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마임축제가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심 전체가 흠뻑 젖어보는 개막 공연 물의도시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극장과 거리에서는 8개 나라 70여 개 공연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항상 그렇듯이 너무 신나고 완전 스트레스를 날리는 축제예요, 여기는. 네, 2011년 도깨비 난장 공연 실황이네요. 벌써 한 14년 된 장면이네요. 도깨비 난장 속에 등장하는 공연 중에는 꼭 불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술가들의 예술혼을 좀 상징하고 있고요. 네. 젊음도 상징하고 있어요. 몸짓의 예술이지만 저렇게 악기가 등장하면서 좀 공연에 흥을 더해주고 정적을 깨면서 분위기를 돋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네. 도깨비 난장의 모습들이에요. 오랜만에 보네요. 저희가 춘천 MBC도 전국 방송사 아마 전 세계 방송사 중 처음으로 공연을 생중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전무후무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깨비 난장 밤샘 프로그램을 방송사에서 생중계로 그렇죠. 그 심야 시간에 내보낼 수 있었던 건 대단한 시도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도 밤을 몇 번이나 새고 중계 방송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랍니다. 공연을 보면 도깨비 난장은 정적인 공연도 있었지만 그 잠을 깨워주는 역동적인 공연들을 많이 배치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많은 흥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심장 박동이 이렇게 팍 밖으로 뿜어 나올 수 있는 공연을 좀 주로 해서 네. 정적인 공연을 많이 했던 저는 좀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언제적인가요? 춘천 마임이 지나온 길인데 거의 예전 초창기 시청 모습이. 그것은 바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펼쳐지는 98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 포스터 이미지 보니까 생각납니다. 아, 유진규 선생님의 젊은 시절이군요. 1989년 제1회 한국 마임 페스티벌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 예술만을 고집하던 돈 없는 마이미스트들이 순수한 열정만으로 춘천 국제 마임 축제를 10년째 지켜오기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89년 10년 전이죠. 춘천 MBC가 그 예술극장에 초청 공연을 가지면서 시작된 한국 마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땐 그래서 94년까지 6회 동안 한국 마임 페스티벌로 좀 천천히 성장을 해오다가 또 그동안의 그 쌓인 성장의 그 힘이 이제 95년도부터는 춘천 국제 마임 축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이 되었고. 사실 마임 축제가 춘천 MBC 녹화하고 있는 이 예술극장 공개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저는 여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여기. 이 장소입니다. 네, 네. 그동안에 마임이란 장르가 좀 낯설었다면 마임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이 유진규 선생 아니겠습니까? 네, 네. 72년도에 첫 작품 시작하셔서 마임 역사, 한국의 마임 역사의 산 증인이시죠. 그렇죠. 그 자체로 역사시기도 하고요. 모든 한국 마이미스트들의 전범으로 삼고 네. 그 선생님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객들이 마임 공연자들의 공연 모습에 흥겨워하는 모습이었고 이 화려한 화창한 봄날의 마임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봄 분위기가 더 흥겨워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네. 지금 저 화면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네. 막 새로 시작하는 그런 흥겨운 마임이었습니다. 네. VCR을 봤지만 이 마임이란 예술 장르가 공연 예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또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마임 축제가 갖는 의미가 일반 축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마임 축제가 장르 예술로서의 마임을 얼마나 드러냈는가, 대중화했는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지역과 축제라는 관계에서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선도적인 역할을 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적인 행사에나 적용되던 자원봉사 시스템, 지금 네. 이제 깨비장으로 불리어지는 그 예술 축제에 지역의 대학생들, 주민들이 함께 해왔던 어떤 지역 축제의 전형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네. 또 그냥 이벤트 회사가 만들어내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 예술가, 기획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축제로서의 어떤 전형, 이거는 뭐 커다란 의미고 대한민국 축제 역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 당시 이제 저도 젊은 세대였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에게 예술가 축제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직업으로서 네. 평생의 자기의 역할로서 가져갈 수 있는 단초를 좀 제공했던 것 역시 마임 축제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마임 축제였네요. 예술인과 기획자, 지역민들이 함께하고 또 젊은 예술인들이 직업으로 마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계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축제였군요. 이 감독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춘천이에요. 그러니까 춘천 마임 축제는 춘천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 또 다른 슬로건입니다. 네. 근데 춘천이 마임 축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정말 물신양면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전국에서 제일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이 춘천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춘천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좀 예술가들을 품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신명이 나서 이런 축제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도 많이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뭐 탱고나 커피, 재즈, 뭐 이렇게 유수한 축제뿐만이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축제를 보면서도 네. 아, 춘천이 참 대단한 도시구나, 아름다운 도시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임 축제가 춘천 마임 축제가 이렇게 춘천의 대표 브랜드가 된 것은 그 마임 축제가 본질적으로 몸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축제가 모두 몸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리 영광의 진심으로 춘천과 춘천 시민과 춘천 MBC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마임은 춘천의 마음이잖아요. 네, 네. 네. 낭만의 도시 춘천이 네. 마임을 포근하게 감싸서 지금까지 네. 유지되어 온 게 아닌가 네, 네. 싶은데 그 마임 배우로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연과 축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이재마 사상체질 창시한 이재마 선생이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사는 스스로 환자가 병을 고칠 수 있게 자신이 의사가 돼서 고쳐 나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를 좀 마임 쪽으로 연계를 해보면 마임 공연을 하면 관객이 스스로 아 저건 뭐야 그러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가 관객이 예술가가 되고 또 더 다른 그 무한한 그 정서적인 상상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네. 또 세상의 원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마임의 강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임 공연에 각각의 그 타이틀은 있지만 관객들이 생각하는 네. 공간은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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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네. 마임의 가장 큰 장점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마임이란 장르하고 축제의 강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권 대표님은 마임 공연과 축제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장르가 가지는 한계도 있고 확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마임 축제의 강점이자 혹은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단일 장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단일 장르 축제가 확장되거나 좀 더 삶으로 뿌리 깊게 내려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마임은 그런 한계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 모든 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신체 언어라고 하는 면에서 네. 확장성 또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임 혹은 마임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너무 예전 표현이긴 합니다만 연극이 소설과 같다, 마임은 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상상들을 하게 하는 그렇죠. 것. 이게 도시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보게 하고 도시를 상상하게 하고 이런 점에서는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임이라는 예술과 축제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점들이 아마 이 마임 축제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 예술성, 축제성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이후 이제 우리 대안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해온 축제성에 덧붙여서 예술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과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확장성, 가능성으로 잘 만들어 오고 이제는 37년이면 네. 중견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최근에는 공연예술과 공연예술 축제로 제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년 정도 왔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예술과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축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축제의 일상화 같은 부분일 텐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임은 춘천의 마음입니다. 이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사실 그 직전의 슬로건이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 느낌표 맞아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 마임은 춘천 게 아닌가? 춘천과 마임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쌓이면서 시민들에게 마임은 우리의 지역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네. 마임은 춘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축제의 일상화, 축제의 지역화라는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그 슬로건에 걸맞게끔 축제 기간은 물론이고 축제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일상 속의 마임이라고 하는 예술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춘천 그럼 마임의 도시, 마임 축제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축제 기간 아닐 때 춘천을 찾은 분들에게 마임은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축제가 어떻게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올해도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걷다 보는 마임이란 프로그램이 좀 저한테는 인상적인 것 같아요. 감독님, 다른 마임 공연과 어떻게 다른지 소개 좀. 대부분의 거리 마임 공연은 아주 복잡한 도심 속에서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연이 많습니다. 네. 그 복잡한 도심이 아니고 조금 멀리 여행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공연이 아닌 여유로운 산책 공간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한가하게 자연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밀집된 공간에서의 공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됐고요. 공연자는 관객이 인간만이 아니고 또 자연이 관객이 되고요. 관객은 그 배우와 자연이 공연자가 되는 그런 무대를 좀 선보이고 싶고요. 그래서 공연자나 관객이나 정말 모두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군요. 축제 예술 감독이자 또 마이미스트고 마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축제 무척 기다리셨을 텐데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매년 마임 배우들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욕망을 좀 실현하고 뭐 내가 이번에 어떤 작품을 할 수 있을까에 이제 그동안 해왔다면 이번에는 이번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관객들과 또 어떤 공연자들이 와서 이 축제를 꽃피울 수 있을까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또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좀 자극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요. 네. 모든 게 다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예술 감독을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